현실 때문에 헤어졌다고 그냥 포기하고 계신가요? 사실 상황 이별이야말로 재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단지 상황이 안 맞아서 내려놓은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만 짚고 갈게요. 연애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고요. 상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직접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서로 정말 좋아했는데 남자분이 사업 망하고 빚까지 지게 되면서 스스로 이별을 통보한 경우였거든요. 여성분이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완전히 절망하고 계셨어요. 현실적인 이유로 헤어진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실제로는 감정적인 문제로 헤어진 것보다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지금 상황이 서로한테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내려놓은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진짜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계속 힘들고 서로한테 짐이 된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식어요.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정말 잘해주고 배려도 많이 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면 더 좋아지잖아요. 더 잘해주고 싶어지고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우면 아무리 좋아했어도 마음이 식어요. 이게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상황 이별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상대가 여러분을 포기한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왜 그 사람은 힘들 때 나한테 기대지 않고 오히려 떠났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진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사람만 있으면 버틸 수 있겠다 싶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짐이 될 것 같다. 이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놓아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게 돼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고 실직 상태가 됐는데 여자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여자분은 정말 황당했대요.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냐고요?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냐면서 엄청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도 여자친구한테 의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기댈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기대지 않았다는 건 아직 기댈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냉정하게 인정하셔야 해요. 그럼 기댈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서적인 안정감이 필요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상대가 힘들다고 했을 때 같이 패닉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사업 실패했을 때 정말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일단 같이 앉아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정리하셨대요. 당장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빚은 어떤 식으로 갚아나갈 건지, 다음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요. 남자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같이 울거나 힘들어했으면 아마 헤어졌을 거래요. 근데 오히려 자기보다 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주니까 정말 든든했대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뭐든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요.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해요.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별했다면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이면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거나 연봉을 올리는 식으로요. 아니면 부업을 시작하거나 재테크 공부를 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해요. 또 다른 예로 상대가 너무 바빠서 이별한 경우에는 여러분도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자기 개발을 해서 상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핵심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면 상대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 사람 인생의 전부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멀어져요. 그래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일단 상대를 완전히 잊고 자기 인생에 집중하라고요. 역설적이지만 상대를 놓아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별하고 나서 석 달 동안 정말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셨어요. 아침마다 운동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영어 공부하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다니시고요. SNS도 완전히 끊고 오로지 자신한테만 집중하셨대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니까 전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이 왔대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 묻는 정도였는데 점점 연락이 잦아지더니 결국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자분한테 물어봤대요. 왜 다시 연락했냐고? 그랬더니 SNS를 보니까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해졌대요. 나 없이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구나. 이러다가 진짜 놓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래요. 이게 바로 심리의 역설이에요.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돌아와요.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원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나 이렇게 변했어. 나 요즘 이렇게 잘 지내.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 역효과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하는 모습,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는 모습, 새로운 취미 생활하는 모습 이런 걸 자연스럽게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게시물을 10개씩 올리거나 너무 과하게 행복한 척하거나요.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상대가 보기에도 일부러 그러는 거 티가 나거든요. 나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저러는구나 하고 알아채면 그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돼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상적인 모습을 올리는 게 적당해요. 그것도 너무 꾸민 사진보다는 진짜 일상을 담은 사진이 좋고요. 또 하나 효과적인 게 공통 지인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 방법을 정말 잘 활용하셨어요. 공통 친구한테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다, 자격증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셨대요. 그럼 그 친구가 전 남자친구 만날 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직접 듣는 것보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면 더 신빙성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언제쯤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너무 빨리 연락하면 안 돼요. 이별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하면 아직 아무것도 안 변한 상태잖아요.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최소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동안 진짜로 변화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연락할 때도 바로 만나자고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가벼운 안부로 시작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해. 이런 식으로 부담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상대가 답장을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를 이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절대 과거 이야기나 재회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시면 안 돼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회사 일은 어떤지 이런 평범한 이야기들로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한번 밥이나 먹자는 식으로 만남을 제안하시면 돼요.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헤어졌는지, 그때 왜 그랬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면 분위기 싸해져요. 그냥 즐겁게 시간 보내세요.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추억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상황 이별은 절대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재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별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상대한테 기댈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가 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성장해야 해요.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상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역설적이지만 이게 재회의 지름길이에요. 상대를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주면 돌아와요. 이건 제가 수백 번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진리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재회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이어야 해요. 재회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혹시 지금 상황 이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해요. 혹시 상황 이별하셨던 분들 계세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연애코치랩이었습니다.